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전히 1,700명대를 웃돌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대이동의 영향이 지금이 아니고 다음 주 초쯤 반영될 거라 전망했는데요. 이때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이 소식까지 뉴스빅5에서 짚어봅니다. 왜 요새 DP라는 드라마 유행이던데 만약 부대에 미복귀한다면 가정의 한올 박마커와 함께 추격에 나서겠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신혜원 상뱀 신체커가 휴가에서 복귀합니다. 저는 다시 뉴스룸 현장에서 인사드릴게요. 또 만나요. 네, DP의 추석조가 출동하기 전에 자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앉아있냐고요? 네,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내던 중에 바보같이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담당답게 집콕 추석을 실천할 수 있었고요. 부상 회복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뉴스픽 진행하는 점 미리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은 추석 끝 조마조마. 종전선언은 새 희망,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헝다 쇼크, 마지막은 줄줄이 오른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첫 번째 픽, 추석 끝 조마조마, 코로나 소식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716명으로 사흘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연휴에 검사량이 줄어서 확진자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 비율은 76.1%로 8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만일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어질 경우 확진자가 3,000명대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 증가로 인해 비수도권의 방역 상황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저희 가족들 뵈러 거제도 여행 가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항에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이제 저희도 다 백신을 지금 이제 1차까지 다 맞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말씀대로 참았고 이제 기다렸고 했지만 사실 지금 나아지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나오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감안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고향 방문 이후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6일 동안 25만 명이 제주도를 다녀갔습니다. 자, 제주뿐인가요? 전국 곳곳이 가족여행, 우정여행 나선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썼다. 무엇보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전국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혹여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말고 꼭 검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의 긍정 효과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음주운전 사망자는 다름 아닌 0빵명입니다. 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45년 만에 처음 나온 대기록인데요. 검찰의 단속 강화와 시민들의 협조가 빚어낸 성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최대 8인까지 가능했던 가정 내 모임 숫자 다시 6명으로 줄어듭니다. 질병청에서는 4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임신부와 또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또 추가 접종, 부스터샷 계획과 또 미접종자 접종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정부가 12세부터 17세 미성년자와 임신부를 포함한 4분기 접종 계획 발표합니다. 10월 말까지 국민 70%의 2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상 범위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 대상이면서도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이 미접종자 예약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현재 미접종자 558만여 명 가운데 추가 예약률은 단 1.2%에 불과합니다. 예약을 안 한 550만 명 중에 60대 이상 고령층이 5분의 1 이상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중증화율 또 치명률은 높아지죠. 오는 30일까지 추가 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종전선언은 새 희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BTS와 함께한 유엔 총회부터 하와이에서 직접 주재한 한미 유해상호 인수식까지. 자, 이번 방미 일정을 관통한 키워드는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영웅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하와이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지금껏 논의가 겉돌던 종전선언을 다시금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깊은 공감으로 화답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포착된 상황에서 이 종전 카드를 꺼낸 건 의외란 반응도 나오는데요. 또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으로 중국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서 문 대통령을 만난 걸 떠올리면 중국과의 사전 교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벌써 2년 반째 남북미 대화는 꽉 막혀 있습니다. 임기를 8개월 남긴 문 대통령 입장에선 다시 한번 톱다운 방식의 과감한 접근 또는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뚜렷한 움직임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nd we're open to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n end-of-war declaration. Our goal remains, as alway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We know that this is a complex issue, and we're committed to supporting the role of our diplomats in having that kind of dialogue going forward.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입니다. 자, 이번 추석 밥상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음식 또는 식재료는 과연 뭘까요? 송편, 한우? 제 생각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내 말 안 들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이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오징어가 아닐까 한번 추측해봅니다. 삶의 벼랑 끝에선 456명의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 456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하는 이야기인데요.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하는 K 콘텐츠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같은 한국적 요소를 접목시켜서 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정치권도 오징어 게임 열풍입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캠프 측은 라이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최고 1등이 되면 무려 456억을 갖게 되는 게임입니다. 화천대유는 이보다 2배나 더 많은 1,100여 배의 수익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더 유명해진 이 불공정, 불로소득,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호남권 경선 판세가 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언제나 신박한 공약을 선보이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 아예 패러디에 나섰습니다. 자, 보시면 게임의 룰은 간단하다. 부익부 빈입빈에 허덕일 것인가? 1억 원 플러스 알파를 받을 것인가? 자, 허 대표는 드라마처럼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다면서 허경영의 득표율 50% 이상 시에 당선 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이상의 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을 정신교육대에 입소시키겠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면의 미소를 찾아드리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자, 글쎄요, 화제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추석 연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든 헝다 쇼크로 꼽았습니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가 35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당장 오늘 내야 하는 이자 1,400억 원 가운데 일부는 갚겠다고 했지만 연말까지 내야 할 이자만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진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중국판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용 평가기관 S&P가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끌어쓴 빚을 다른 기업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헝다를 지원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글로벌 증시 더더욱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정부가 시장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위기를 두고 보진 않을 거란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데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또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개시가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거시경제의 어떤 건전성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입할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줄줄이 오른다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이후 약 8년 만인데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매달 1,050원이 오르게 됩니다. 인상 배경은 LNG, 유류 등 이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료비라는 거 줄곧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다. 줄곧 올랐지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서 반영하지 않다가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인상의 물꼬를 텄으니 내년 1분기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기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같은 다른 공공요금, 또 전반적인 물가까지 들썩일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5개월 연속 2%대 상승세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